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투싼을 또 타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장 또 애착이 많은 현대자동차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투싼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이번 신형 투싼 같은 경우에 계약률을 보게 되면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무려 38%, 거의 40% 가까운 계약률이 모두 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솔린과 디젤, 순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보다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모든 소비자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거는 기대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연비가 일단 가장 크겠죠. 두 번째는 소음이 없다. 세 번째는 진동이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유를 찾아본다면 네 번째 이유로는 친환경 차로 인해서 주차비 할인 같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정말로 좋을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의 파워트레인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와 같은 풀 하이브리드, HEV라고 부르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수입 차량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MHEV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수입 차량에서 많이 요즘 찾아볼 수 있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파워트레인 모두 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대 기아 자동차와 주로 일본 브랜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해볼 수 있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단 풀 하이브리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상당히 좋다. 이 세 가지 하이브리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모델이 바로 이 풀 하이브리드,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일산에서 과천 안양까지 운전을 하면서 연비 주행을 했을 때 20km, 21km까지 나왔어요. 근데 연비 주행을 안 했을 때 이번에 한번 막 타보자, 연비 생각 안 하고 막 타보자 했을 때 연비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 타더라도 연비가 13 정도 나와준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연비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엑셀 컨트롤 하고 내가 정속 주행을 한다면 연비가 19, 20까지 나와준다는 부분도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 소비자 혹은 오너가 갖는 장점보다는 제조사 측에서 갖는 장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12V 배터리 이외에 차량의 48V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얹어서 이제 동력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최고 단점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리드이지만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 순수 내연기관 대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높은 연비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연비를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출력 보조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8V 배터리 하나만 더 얹으면 되기 때문에 이 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 국내 브랜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근에 BMW 523D에도 적용이 되었었고 레인지로버 이버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브랜드, 독일 브랜드가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세 가지 하이브리드 중에서 말 그대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이 가능한 유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가장 긴 하이브리드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회생제동을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그런 장점과 가솔린차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출력 보조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링컨 PHEV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마력, 500마력까지 내기 때문에 가솔린 혼자였으면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출력 보조를 PHEV, 전기 모터의 힘을 받아서 더욱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도 PHEV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전기 용량이 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차 중량 자체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배터리가 전기차처럼 이렇게 밑에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열 좌석 밑에 있거나 트렁크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동 성능에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운동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본연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PHEV 차량은 트렁크 용량을 손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투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트렁크 용량을 손해보진 않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을 손해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풀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연비가 좋진 않아요.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현재는 보통 30km 정도 모든 브랜드들이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솔린이랑 같이 썼을 때는 연비가 생각보다 이 하이브리드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들이 또렷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하이브리드가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하이브리드냐라고 봤을 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풀 하이브리드, 이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좀 적합하고 현재로서는 장점이 많은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를 사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비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연비가 높게 나와요. 렉서스 하이브리드라든지 도요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하이브리드가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본연의 목적 자체를 가장 높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음 부분입니다. 사실 이 차량도 저속에서 계기판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솔린 엔진이 개입하지 않으면 EV로만 가긴 합니다. EV로만 가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언덕 길일 때 힘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이 주력으로 힘을 담당하게 됩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제 메인으로 힘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데 좀 있으면 내리막이 나올 거예요. 내리막이 나오고 평지가 나올 텐데 그럴 때는 또 EV 모드가 켜지면서 가솔린 엔진이 또 개입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게 돼요. 또 사실상 이렇게 가솔린으로 주행할 때는 소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 지금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자체의 소음과 약간의 진동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고속 주행에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막히는 도심 주행, 시내 주행에서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출력이 좀 낮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PHEV는 출력이 높지만 하이브리드 지금 이 차량만 하더라도 180마력이 27토크거든요. 출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출력이긴 한데 한 120, 140km 넘는 속도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가 보조를 해주지만 모터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EV 모드와 가솔린이 켜지고 꺼질 때 이질감이 좀 들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좀 이질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EV 모드고 제가 가속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는 가솔린 엔진이 깨어나게 되는데 가솔린 엔진이 깨어났을 때 나 가솔린이야 라고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부드럽게 가솔린이 훅 하고 들어와요. 정말로 부드럽게 개입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PHEV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가속 페달을 갑작스럽게 밟았을 때 우르릉 하면서 켜지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 가솔린 엔진 이제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신호를 적극적으로 주고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부드러워요. 이건 꼭 한번 타보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6 가솔린 터보와 함께 6단 DCT가 결합된 게 아니라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됐어요. 제가 소유했었던 투싼은 DCT 트랜스미션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속에서 상당히 꿀렁거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DCT가 아니라 그냥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꿀렁임도 적고요, 상당히 변속도 부드럽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스포티하게 몰면 조금 뭐랄까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이 차는 사실상 그렇게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봤을 때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부드럽고 뭐 꿀렁임도 없고요, 변속이 저속에서의 그렇게 답답한 부분은 또 없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와 6단 자동 변속기의 이 궁합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제가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고 앞에 있는 시야가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번 신형 투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옵션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 유리창이 상당히 넓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상당히 허전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쓰셨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유리창은 이렇게 넓은데 넓은 유리창에 아무 정보도 안 뜨니까 시선을 한번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시보드가 낮아진 만큼 앞에 있는 계기판의 위치도 좀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야를 조금 더 내려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 없으셨던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근데 뭐 요즘에는 사제로도 장착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사제로 장착하는 거랑 또 순정으로 장착하는 거랑은 그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왜 안 넣어줬을까요? 그건 정말로 좀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뭐 급 차이를 뒀다라고 하더라도 투싼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차를 멋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뺐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역시 현대자동차는 5천만 원 미만의 차는 참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이브리드도 현대자동차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질감 없이 전기 모터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갈 때 이질감이 없다 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었고, 그 외에 연비도 잘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승차감,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컴포트하고 부드럽게 해놔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부분도 이번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야가 탁 트였다라는 부분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놀라웠던 부분이고, 안전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물론 뭐 옵션을 이 차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 어시스트, 블라인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부족함 없이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서라운드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만족하면서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순수 내연기관에서 조금 실증을 느끼셨다거나 나는 더욱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효율이 좋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께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투싼은 정말 좋아요. 제가 투싼 전 오너로서 투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투싼은 잔고장도 없었고 3년 4년 동안 계속 만족하면서 뭐 DCT 트랜스미션에 꿀렁거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이었습니다. 투싼은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투싼은 참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투싼도 결함 없이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오래오래 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신형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